프로야구 개막이 사상 처음으로 연기됐습니다. 스포츠 올스톱이 현실이 됐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진짜 정신 없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야근도 많이 하고 현장도 많이 봐야 되는 시기인데 약간 뭐라고 할까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요? 올해 같은 풍경은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개막이 언제 될지 모르고 날짜를 모르고 계속 준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었고. 그렇게 애태우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2020년도 KBO 정규 시즌 개막일을 5월 5일로 확정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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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사원 하동원입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에도 등장했던 전력 분석팀. 저희 구단에서 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거는 이런 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좀 잘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트레이 힐만 감독님이 이제 오시면서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다 보니까 또 되게 열린 마음으로 또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분석하면 이제 주류는 이제 트래킹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든 뭐 아니면 레이더를 활용하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을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현대 데이터 야구의 핵심으로 꼽히는 트래킹 데이터. 화면을 보니 공의 움직임을 측정해 수치로 보여주는데요. 자세한 건 직접 해봐야겠습니다. 투수가 발을 땅에 내딛는 시점부터 공이 포수의 손에 닿는 순간까지 전 과정이 기록되는데요. 공의 스피드와 회전수, 회전에서 날아간 방향의 수치가 모여 하나의 궤적으로 완성됩니다. 야구 선수들은 보통 회전을 줘서 던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궤적의 차이가 있는데 네. 박동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컵은 반대로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오버핸드 투수랑 반대인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고 위에서 커브가 떨어지고 언더핸드는 솟아오르는 거고. 네, 언더핸드 컵은 솟아오르는 컵. 팀의 대표 전력으로 꼽히는 투수 박종훈. 홈에 다가갈수록 공이 떠오르게 보인다는 커브가 위력적이죠. 하지만 작년 시즌 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안 좋은 버릇들을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구속을 내려다 보니까 팔도 점점 올라가지고 좋을 때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었거든요. 연이어 터지는 안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그쪽으로는 내가 아무리 영상을 봐도 체크를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더 전력 분석팀을 찾아가게 되고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많이 비교해서 찾게 되고 그리고 제일 좋았을 때를 찾아서 많이 주더라고요. 트래킹 장비로 추출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브가 힘을 잃은 원인을 찾아냅니다. 바로 미세한 발각도의 변화. 후반기 때 나타났던 문제점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이 왼발의 각도 부분에 대한 걸 고치면 아마 다른 부분도 다 고쳐질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 나왔고 또 선수가 또 그걸 잘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문제 없이 일단 이대로 잘 해낸다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된 트레이닝. 훈련은 틈틈이 데이터를 확인하며 진행됩니다. 서훈아 지금 그 높이 일부러 던져주면 좋다. 그리고 커브가 그 게임 때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지? 이게 덜 휘면서 좀 상승이 더 있는. 지금 일부러 이렇게 자꾸 던지는 거니까. 네. 몸쪽으로 자꾸 휘는 거 말고 이렇게 뜨게끔 뜨게끔 던지는 그런 커브들이 나왔고 타자들 잘 섰고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추상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시대는 지났죠. 트래킹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건 타자도 마찬가지. 조금 당기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타자 랩수인데 타자들이 친 공을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투수와 마찬가지로 타자가 공을 친 순간부터 공의 모든 움직임이 트래킹 장비에 기록됩니다. 타구 속도와 회전의 방향은 물론 공과 배트가 만나는 각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선수가 먼저 찾아와 데이터의 변화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몸쪽 낮은 건 제가 잘 치니까 치려고 나가다 쓰기가 나요. 네. 맞으면 좋은 타구 나오니까 비슷하다 싶어서 나가는데 작년 시즌에 안 맞았을 때 초반에 이제 자꾸 뭐 때문에 안 맞는지 저는 계속 고민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작년 타격폼과 지금 현재 타격폼을 동시에 딱 볼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왼쪽 어깨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 팔꿈치가 뭐 약간 자연스럽게 딱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거예요. 제 장점이 약간 왼팔이 이렇게 붙는 게 장점인데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맞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가지고 또 타격 코치님하고 그날부터 다시 조금씩 수정을 했던 게 빠르게 다시 감을 찾을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돼가지고 전 분석팀 형들 좀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단장의 시간이라는 스토브리그가 지나고 이젠 시즌 개막을 준비 중인 상황. 선수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수마다 천적 혹은 라이벌로 불리는 관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SK 와이번스의 투수 박종훈 선수에겐 키움 히어로즈의 김하성 선수가 그렇죠. 지난 겨울 동안 데이터 분석팀은 그 이유를 찾아 수많은 수치들과 싸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김하성한테는 조금 완전히 안 좋다고 했고 이때 커브를 원래 좋은데 조금 세게 던지더라고. 그래서 공이 위로 떠오르는 것보다는 옆으로 그냥 쑥 흘러나가는 종훈이 좀 안 좋았을 때 커브 모습이 좀 있어. 공의 궤적을 분석해보면 안타를 맞았을 때의 특징이 드러나죠. 저게 세게 던져서 그냥 슬라이더 궤적으로 안 떠오르고 갔을 때는 거의 오른손한테 장타 케이스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커브 던질 때 올라가는 궤적하고 얘한테 그걸 보여주면 더 좋아. 자료를 한번 추출을 해가지고 선수한테도 조금 더 확신을 좀 심어주게끔 준비를 좀 해달라고. 얼마나 빠른 공을 어떻게 던졌을 때 가장 위력적인 공이 될 것인가. 선수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을 찾았던 데이터 분석팀. 문제점과 대안을 파악한 후 선수와 함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트래킹 데이터로 뭔가 좀 실마리를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메카닉스에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찾아낸 것. 뭐 아직 시즌 개막은 안 했지만 뭔가 좀 좋은 예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올해 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이후 두 팀이 처음으로 맞붙는 연습 경기. 양팀 모두 승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가운데 경기가 시작됩니다. 선발 투수 박종훈과 타자 김하성의 첫 대결. 최근에 12승 14승, 지난 시즌에 8승 박종훈이었고요. 김하성의 타구 오른쪽에 높게 떴습니다. 보이크 정희윤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이어진 두 번째 타석. 이번 타구 역시 뜬 공으로 쉽게 잡아냈습니다. 그날에도 분석을 할 때부터 김하성 선수가 뭐 파워를 많이 치는 곳 아니면은 플라이가 많이 나는 곳, 땅볼이 많이 나는 곳 이런 거 계속 듣고 거기다 던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결과 나왔던 거고요. 네.
김하성 선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데이터 분석 회의가 소집된 키움 히어로즈. 자, 박종훈 투구 영상인데 이제 시즌 말미에 형성되던 투구존인데 확실히 헛스윙, 밑에 헛스윙을 보자면은 헛스윙은 우리 허리 높이에서 상단, 스트라이크 상단에 헛스윙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좋은 선수인데 30경기에 14승 8패. 아래에서 위로 떠오르는 듯 보이는 독특한 궤적. 박종훈 선수의 투구를 분석한 결과 특히 스트라이크 존 높은 곳에 형성되는 커브볼은 타격 포인트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투구를 피해 공략 포인트를 찾는 게 관건인 거죠. 굉장히 힘있게 무브먼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박종훈은 차라리 낮은 존에 오는 공을 치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훈 좀 특이점이 있는데 투구수별 타율을 보면은 투구수가 많아질수록 타자들의 성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빠른 구종 위주로 빠른 카운트에 승부를 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그 타석을 치면서 이제 볼 배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대비해서 시합에 나가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 감독의 감각이나 기상천외한 작전이 승리의 요인이었다면 현대 야구를 지배하는 건 치열하게 분석한 데이터. 아주 작은 차이에서 승패가 결정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종훈 선수와 히어로즈와의 두 번째 맞대결. 2구째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우중간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홈까지 들어오겠는데요. 1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일러 모터의 1타점적 시타. 볼 카운트는 1&1. 더 올렸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이 타구 중견수 뒤에 떨어졌습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타자 주자는 3루까지. 3루에 들어갔습니다. 김혜성의 2타점 3루타. 이 박종훈 선수였는데요. 이 태클의 타구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이 타구 감장 쪽 넘어갔습니다. 이 태클의 솔로 홈런. 빠른 볼 카운트부터 승부를 걸었던 결과 히어로즈가 대량 득점에 성공합니다.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은 상황. 하지만 본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총 144경기를 치러야 하는 장기 레이스.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피나는 노력은 시즌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입니다.